병탐정 김원장. 안녕하세요. 병탐정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제재죠. 아마 99% 이상이지 싶은데요. 응급피임약의 대표적인 약제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는 상품명으로 된 응급피임약의 종류가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분으로는 딱 두 가지 종류입니다. 바로 올리프리스탈 제제 30mg과 레보노게스트랄 1.5mg 제제입니다.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오리지널 제품인데요. 최초 출시된 성분이 레보노게스트렐이었죠. 초기에는 0.75mg으로 두 번 먹는 방식이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1.5mg을 1회 복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 아마 초였을 거예요. 처음 세상에 이 응급피임약이 출시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거리였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20년 세월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올리프리스탈 제제 중 오리지널 약은 엘라원인데 2011년에 출시가 됐으니까 벌써 12년이 되었고 특허가 풀리면서 제네릭 약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보노게스트렐의 대표 주자는 노레보원정이고요. 올리프리스탈에는 엘라원이 대표적인 약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레보노게스트렐 응급피임약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레보노게스트렐은 주로 2세대 피임약에 사용되는 프로게스틴의 한 종류입니다. 2세대 피임약에는 한 알당 0.15mg이나 0.1mg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 10배에서 15배 용량의 프로게스틴이 들어가 있는 게 레보노게스트렐입니다. 그리고 통상 12시간 이내 복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72시간 이내에는 복용하라고 식약처에 고지되어 있죠. 가급적이면 빨리 복용해라. 한마디로 as possible입니다. 그리고 LH 서지 이후 즉 황체 형성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되는 그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LH 서지가 일어나기 전에 복용을 하게 되면 배란의 시기를 뒤로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사후피임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올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 제제는 레보노게스트렐 제제보다 LH 서지가 좀 되어서 진행이 약간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통상 LH 서지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36시간 후에 배란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뒤로 미루어서 배란의 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로 사후피임약의 주된 작동 기전입니다. 그래서 잠깐 든 생각인데 배란 키트라는 것이 있거든요. 임신 테스트기처럼 소변을 묻혀서 이제 양성이 나오면 LH 서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레보노게스트렐의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올리프리스탈 제제 특징을 간단히 리뷰를 해보면 앞선 그림에서처럼 배란을 지연하는 효과가 레보노게스트렐보다 좀 더 우수하기 때문에 최대 5일까지 약효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약입니다. 이 성분은 지금은 시중에 없지만 이니시아라고 해서 자궁근종 치료제로 잠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간 손상 문제로 유럽에서 퇴출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판매가 금지된 약이거든요. 이 약의 5배의 용량이니까 좀 걱정도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니시아라는 약제는 매일같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먹는 약이고 응급피임약은 용량은 많지만 단발성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간 손상의 우려는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 성분의 실력 차이, 즉 피임 실패율을 비교를 해볼게요. 2010년도에 란셋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란셋지는 영향력 지수가 200이 넘는 넘사벽의 의학 저널입니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하늘색 막대 그래프가 올리프리스탈이고요. 빨간색이 레보노게스트렐입니다. X축은 시간대이고요. Y축은 임신율을 얘기합니다. 24시간 이내에 복용했을 때 올리프리스탈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312명 중에 5명, 즉 1.6%에서 임신율을 보였고 레보노게스트렐 그룹은 337명 중에 10명이 임신돼서 3%의 임신율을 보였습니다. 25시간에서 48시간 구간 각각 2.1%와 2.2%, 그리고 48시간에서부터 72시간 구간에서는 1.5%와 2.5%, 72시간에서 96시간 그룹에서는 0%와 2.7%, 그리고 이후로 120시간까지가 0%와 3%의 임신율을 보였습니다. 자, 어느 제제가 더 임신을 잘 막아주는지 확연하게 보실 수 있죠. 다른 연구 결과도 한번 볼까요? 이제 5개의 각기 다른 연구 결과를 취합한 것인데요. 빨간색은 레보노게스트렐, 회색은 올리프리스탈 제제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72시간 이내 복용 그룹에서 레보노게스트렐은 1.7%, 올리프리스탈은 0.9%, 두 번째 논문은 120시간까지인데 각각 2.6%와 1.6%,
그리고 세 번째는 24시간 이내 복용 각각 2.5%와 0.9%. 네 번째는 72시간 비교 논문인데 2.2%와 1.4%. 마지막은 이제 120시간 비교 논문입니다. 2.2%와 1.3% 임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20시간까지의 임신 실패율을 본 논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올리프리스탈 제제가 1.6%, 1.3%로 나왔으니까 72시간이 넘더라도 올리프리스탈 제제는 꽤나 믿음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17년 발표된 논문인데 두 제제 간의 5주비 비교 입니다. 5주비가 올리프리스탈 제제가 0.35에서 0.63 정도로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레보노게스트레를 드시고 피임 실패되신 분이 100명이라면 올리프리스탈은 35명에서 63명 정도가 임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선 논문에서 보듯이 효과면에서는 올리프리스탈이 레보노게스트렐 제제를 압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올리프리스탈이 좋은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레보노게스트렐의 복용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 아래 표에서처럼 특정 약물을 복용한 경우,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 수유한 여성, 수유 중인 여성, 그리고 호르몬제, 프로게스틴을 복용한 경우에는 레보노게스트렐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자, 이 약을 처방하면서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혈전 색전증 부분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10만 명당 3명 정도의 정맥 혈전 색전증이 생긴다면 레보노게스트렐을 복용하는 분들은 10만 명당 9.6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스트로크, 뇌졸중이죠. 그것도 10만 명당 2.5명, 2.0명, 심근경색증도 0.5명 정도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0만 명당 따진 수치니까 정말로 희박한 그런 확률이긴 하지만 생기면 좀 이게 심각하거든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고지혈증이 있다든가, 담배를 많이 태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호르몬 제제 복용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제제 간의 부작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가장 많은 것은요, 불규칙 출혈과 메스꺼움입니다. 거의 생긴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용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외 두통, 월경통, 구토, 피로감, 어지럼증, 복통, 상부복통, 요통 이런 것들을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요. 거의 발생 빈도는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중에서 약을 드시고 3시간 이내에 토하셨다. 이러면 약을 다시 드셔야 된다. 라는 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오늘은 두 약제 간의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